자, 대단원 3.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를 오늘 배우는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연속 확률 변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오늘 이산 확률 변수랑 확률, 질량, 함수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연속 확률과 확률 밀도 함수를 갑자기 배우면 두 개념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산 확률을 우리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산이라는 글자랑 연속이라는 글자가 지금 다르잖아. 이산이 뭘까? 또 연속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산 확률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 한번 봐볼게.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질 거야. 동전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을 던져. 그래서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은 동전을 두 번을 던져.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앞, 뒤, 뒤, 앞, 뒤, 뒤. 총 네 가지지. 총 네 가지 중 총 네 가지. 전체는 총 네 가지야. 자, 그 중에서 앞면이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지. 자, 그때 그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x라고 잡고 x 부르는 요거가 확률 변수예요. 오케이? 그럼 x의 종류는 몇 가지 될 수 있어? 자, 전부 다 뒤가 나올 수 있어. 0번도 나올 수 있지. 또 한 번만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둘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쉬운 부분부터 경우의 수부터 계산을 해볼게. 한 번도 나오지 않으려면 몇 가지야? 둘 다 뒤 나오는 한 가지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앞면이 나온다는 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처음에 앞, 뒤.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야. 자, 뒤, 앞 몇 가지야? 이때는 두 가지지. 자, 그럼 이번에는 둘 다 앞이 나오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총 몇 가지 합쳐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확률 계산은 이제 배웠잖아. 확률 계산 어떻게 해? 자, 0번이 나오려면 전체 중에서 4분의 1이잖아.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오는 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 몇 가지야? 4분의 2지. 뭐 2분의 1로 약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은 4분의 1이잖아. 자, 그래서 이때 합계. 자, 경우의 수에서는 합계가 이렇게 총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확률에서의 합계는 얼마야? 1이지. 항상 확률의 합은 1이잖아. 오케이?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막대 그래프. 중학교 때 많이 그려봤지? 자, 잘 보자.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확률 변수 0, 1, 2를 x축에다 잡았어. 0, 1, 2. 그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0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1이잖아. 그럼 1만큼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또 자, 1일 때는 2잖아. 중요한 게 있어. 자,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뭘 했어? 선생님 처음 말할 때 확률 변수가 종류가 두 개다. 뭐랑?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근데 그때 이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확률 변수 있잖아. 확률 변수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 어떻게 되지? 0, 1, 2 이렇게 정수로 딱 끊어져서 나오지. 예를 들어서 횟수가 1.2회 그렇게 가능한가? 3분의 1회 그런 거 가능해? 불가능하지.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변수들이 딱딱딱 떨어져 있다. 이산가족 알죠? 이산가족. 북한이랑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 북한에 있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여기 산수, 계산,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이동,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이런 x라는 변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 확률이라고 그래요. 즉 다음과 같이 막대 그래프조차 이 막대 그래프들이 지금 붙어서 그려져 이렇게 공간이 여기 떨어져 있니?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0, 1, 2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도 그냥 그리지 않았어.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이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책을 다시 뒤져보면 이게 떨어지는 걸 그냥 그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변수들이 딱 떨어지는 걸 이산 확률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산 확률에서는 변수를
변수를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 변수를 확률을 이산 확률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뭘까? 자, 이것만 살짝 보고 갈게. 어떤 고등학교에서 수학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 걸린 시간을 x라고 잡은 거야. 자, 그럼 학생이 이렇게 다 앉아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수학 숙제를 너는 얼마나 걸렸니? 했더니 앞에 있는 학생이 저 10분 걸렸어요. 그랬어. 뒤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12분 걸렸어요. 그랬어. 그 옆에 있는 학생은 저 10.5분 걸렸어요. 그 뒤에 학생은 저 9분 25초 걸렸어요. 그 뒤에는 8분 30초 걸렸어요. 자, 뭘 느끼죠? X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셀 수 있어? 이렇게 끊어져서 나와? 아니지. 변수의 종류가 어째? 연속되는, 셀 수 없는 종류의 변수가 나오는 걸 연속확률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변수를 세기 힘들다.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연속되어서 나온다. 오케이? 연속되어서 나온다는 걸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이 막대 그래프를 막 그려보면 이 공간이 떨어져 나올까? 아니야. 이렇게 붙어져서 나올 거야. 좀 이따가 그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좋아? 그래서 원래는 이런 막대 그래프를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확률을 우리 배웠으니까 확률의 관점으로 바꿔보자. 그럼 여기가 0에 해당되는 거 1, 여기 1에 해당되는 거 2라고 하지 말고 어찌하게 되겠어? 0에 해당되는 거는 자, 뭘로 나눠? 전체의 경우인 4로 나눠봐. 여기가 4분의 1이야. 확률로 바꾸겠다고. 여기 2는 4분의 2로 바꾸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4분의 1이고 4분의 2고 4분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3개 더하면 높이의 합이 얼마야? 1이야. 높이의 합이 1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낸 거야. 높이의 합이 1이야. 왜?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자, 그래. 원래니까 막대 그래프였는데 처음에 막대 그래프로 시작했지. 그런데 이렇게 확률로 해서 높이의 합을 1로 만드는 걸 뭐라 부르냐? 이산 확률에서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라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이거랑 배치되는 개념이 연속 확률을 배웠을 때 배우는 확률 밀도 함수야. 뭐가 달라? 위에는 질량인데 밑에는 밀도네. 야, 질량은 뭐가 떠올라? 질량하면 쌤은 구슬의 질량 그런 게 떠올라. 밀도는 뭐가 떠오르지? 물의 밀도, 우유의 밀도 그런 게 떠올라. 질량이라면 사실 어떤 느낌이야? 고체의 느낌이지. 또 밀도는 뭐야? 이거는 액체의 느낌이잖아. 고체는 어떤 느낌이지? 이렇게 하나하나가 변수들이 떨어져 있고 밀도는 어째?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야. 결국은 둘 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확률에 대한 개념은 결국의 총합은 1이다로 결론 지어질 수 있어. 좋아?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독립시행 확률로도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이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 그래서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횟수를 구하는 거야. 1이 몇 번이나 나올 수 있는지. 자, 주사위를 2번 던지잖아? 그러면 둘 다 1이 안 뜨는 거야. 그럴 수 있지. 0일 수 있잖아. 또 둘 중에서 한 번만 1이 뜨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이번에는 둘 다 1이 뜬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X의 종류가 몇 개 나와? 3개지. 그런데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건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66에 36가지. 총 36가지 중에서 자, 이게 한 번도 0이 안 나온다는 건 어떤 느낌이지? 둘 다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닐 수 있는 건 그러니까 1이 안 나온다는 거지. 한 번도. 1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건 2, 3, 4, 5, 6 5가지 종류를
둘 다 앞에도 1 안 나오고 뒤에도 1 안 나오고 이거 25가지지? 한 번만 1이 나오는 건 앞에서 1 나오고 뒤에서 1 안 나오는 경우 5가지. 앞에서 1 안 나오고 뒤에서 1 나오는 5가지. 합해서 10가지지 이때는. 자, 둘 다 1이 나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총 합이 얼마야? 합계. 이때는 얼마? 36가지잖아. 이렇게 나오지 일단. 36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걸 또 확률로 바꾸기 전에 또 그래프로 살짝 나타내 볼게. 자, 그러니까 이 말이야.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썼더니 이때는 뭐 25가지, 이거는 뭐 이렇게 쬐끔만 했어. 25가지 이렇게 됐어. 또 1은 또 어째? 10가지, 뭐 10가지 이렇게 됐고. 둘 다 1일 때, 이건 되게 작게 한 가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것도 딱딱딱 떨어져서 그려야 돼. 왜? 이산 확률이니까. 좋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자, 이거를 뭐 36분의 25, 36분의 10, 36분의 11로 해도 되지만 독립시행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볼게. 뭘로 해보겠다? 독립시행 확률. 독립시행 확률로. 자, 독립시행 확률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이게 지금 36분의 15야. 이따 쓸까? 15, 25. 이건 36분의 10이고, 이거는 36분의 1이야. 그래서 합계는 또 반드시 얼마야? 1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몇 번 던졌어? 2번 던졌어. 2번 중 뭐가? x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렇지. 그러면 뭐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의 0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몇 제곱이야? 2제곱. 이렇게 연산한 게 36분의 25지. 그래 안 그래? 또 요렇게 이거는 또 어떻게 전개한 거야?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번은 내가 원하는 1이 나왔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은 거지. 6분의 5의 확률로 한 번 나온 거야. 그렇지. 이렇게 지금 더해가잖아. 점점점 하면 이거 항상 얼마나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2번만 던지는 게 아니야. 엄청 던지는 거야. n번 던질게, n번. n번을 던져. 무지막지하게 많이 던져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자, 변수의 종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습니까? 자, 변수의 종류가 많아질 거야. 그걸 표현해 볼게.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제거하고. 자, NC, 0번은 이거야. NC 제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야? 1이 되는 확률.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의 0제곱에다가 6분의 5의 n제곱이 내가 원하는 x가 0일 확률이지. 이거 0일 때. 1일 때의 확률은 이제 1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NC1에 6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나오고 6분의 5의 확률로 n-1번 나오는 거잖아. 이런 확률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지금 한 번째. 근데 점점점 해서 자, 몇 개까지 가능해? 이 0부터 시작하니까 n까지 n 플러스 한 가지. 자, n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c n분의 6분의 1의 뭐 n제곱에다가 6분의 5의 빵제곱 이렇게 끝낼 수 있잖아. 그렇지? 독립시행 확률로 알고 있잖아. 자, 그럼 얼마야? 자, 합비가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합비가 1이다.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어차피 확률은 1 돼야 된다고.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P, X,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n번 던졌지? NCR에다가 여기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6분의 1로 했어. 6분의 1의 R제곱에다가 6분의 5의 n-R제곱 이렇게 이 확률로
이렇게 이산 확률 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해볼게. 그럼 자, 이제 x가 종류가 어째? 많아지지. 그래서 x축을 더 늘려 이렇게. 0, 1, 2, 3, 4, 5, 6, 7, 이렇게 n까지. 그러면 이제 0, 1, 2, 점점점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 n까지 끝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높이들이 어쩌겠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해당되는 높이. 뭐 요만큼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1이 한 이 정도 있다. 2가 한 이 정도 있게.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뭐 있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어. 좋아 뭐 이렇게 해갖고 끝났다고 할게. 그럼 이것들은 다 확률이잖아 또. 그럼 이놈의 높이의 합계가 얼마야? 여기서도 높이의 합계는 아무리 많아봤자 다 더하면 얼마나? 1이라고. 왜?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이니까 좋아. 사실 뭘 많이 이야기했지만 갖고 가야 될 건 뭐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과 연속 확률 가볼게. 자, 이제 이거야. 어느 고등학교 수학과제에 걸린 시간에는 X라고 적은 거야, 이번엔. 그런데 자,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저기 몇 분 걸렸냐 물어봤더니 변수들이 너무 다양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째? 구간으로 끊어. 알았습니까? 자, 변수를 구간으로 대체한다고. 구간, 범위 대체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나? 자, 수학 숙제 5분에서 10분 걸린 사람 손 했더니 10명인 거야. 자, 10명에 10분에서 15분 걸린 사람 15분 해서 점점점에서 30분에서 35분 걸린 사람 10명 했어. 근데 총 학생이 몇 명이야? 아, 100명이란 거 안 적었구나. 100명이야. 학생 100명 중 이렇게 찾아봤어. 이거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때 배워. 이런 걸 도수 분포표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그래프로 그려볼게. 어떻게 하면 되지? 자, 5부터 10까지는 10이지. 10으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10. 10부터 15까지는 이렇게 15. 다음에 15부터 20까지는 이렇게 30.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는 변수들을 셀 수 있으니까 이산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막대 그래프를 띄엄띄엄 그렸잖아. 근데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들을 붙여서 그렸지. 왜? 변수들이 연속하기 때문이야. 자, 여기다 쓸게. 변수들이 연속한다. 자, 변수가 연속해. 그 다음에 이런 개념도 배웠어. 전체의 합계가 100인데 그걸 상대도수라는 개념이야. 도수들의 합을 100이 아니라 1로 만드는 거야. 1로 어떻게 만들죠? 이 각각의 도수를 전부 다 총합인 100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100으로 나눌게. 어떻게 되지? 이건 0.1, 0.15. 자, 상대도수로 나타냈더니 합이 1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요 히스토그램을 요 상대도수의 그림으로 다시 바꿀게. 그럼 이거 10은 뭘로 바꿔? 10은 0.1.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 0.1. 이거는 0.2. 이건 0.3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상대도수로 바꿨더니 이 높이들의 합이 얼마야? 1이지. 이때 이제 상대도수는 높이의 합이 1이야. 높이의 합이 1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좀 덜 왔어.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넓이의 합을 1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넓이의 합은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은 높이의 합은 1이지만 이 막대 그래프의 넓이는 여기 보면 가로의 길이가 5짜리 막대잖아. 5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5 곱하기 높이의 합 1. 넓이가 다 합쳐서 얼마야? 상대도수는 넓이가 지금 5야, 5. 넓이가 5라고. 넓이가 5야. 근데 이걸 넓이를 1로 바꾸고 싶어. 넓이 1로 바꾸려면 맞춰야 돼. 이 전체의 상대도수들을 전부 다 넓이인 5로 나눠버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자, 상대도수 나누기 5. 이게 넓이. 상대도수 나누기 넓이. 그럼 이제 넓이로 싹 바꿔볼게. 0.1을 5로 나누면 얼마야? 0.02. 또 이거는 5로 나누면 0.03. 그리고 합계는 얼마가 될까? 0.2가 될 거야. 그래야지만 5 곱하기 0.2 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또 넓이 합이 얼마야? 이때는 넓이가 1인 거야.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자, 그래서 이조차도 상대도수가 아니라 넓이로 바꿀게. 0.3이 아니라 실제로는 0.3이 아니라 0.06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 좋아. 그럼 이제서야 비로소 이 막대 그래프 전부 다 더한데 넓이가 얼마야? 넓이가 1. 이걸 뭐라 그래?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넓이가 뭐야 돼? 1이어야 된다고. 넓이의 합이 1이라고. 넓이의 합. 조심해야 될 건, 자, 오늘 배운 확률 질량 함수 그래프에는 높이 합이 1이라면,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연속 확률에서 나아간 이 개념은 넓이 합이 1이야. 이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상대도수에다가 나누기 넓이만 한 거지. 그랬더니 연속 함수에서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좋아. 여기서 자, 요만큼만 더 나갈게. 왜? 살짝 맛만 보여주려고. 그러면 보면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를 딱 넘기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정규분포가 나와. 정규분포라는 이상한 그림 나와. 자, 그런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자, 우리가 상대도수의 넓이를 구할 때도 있어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걸 통해서 그려본 적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그냥 막대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중간을 해서 연결하는 거지. 그래서 도형을 만들어 이렇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도 얼마야? 1이지. 근데 이번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는 이 구간에 한 계급의 크기가 5잖아. 그걸 4라고 좁혀봐. 어째? 막대의 가로 길이가 좁아지겠지. 4, 3, 2, 1. 그래서 잘게 쪼개볼게. 그러면 원래 이 도수분포의 다각형은 막대 그래프 5짜리였을 건데 이걸 잘게 쪼개는 거야. 쪼개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자꾸 쪼개가. 그럼 이 그래프가 다각형인 것 같았던 게 이렇게 스무스한 어떤 형태가 바뀌겠어? 응? 자, 계급의 크기를 줄이면 곡선이 된다고. 곡선. 그래서 아름다운 곡선이 될 거고 그게 더 정리되면서 아름다운 곡선 모양 느낌이 나는 거야. 이제 나중에 배우는 뭐 이런 모양도 등장할 거예요. 딱 대칭한 정규분포를 맞춰 배우면 돼. 자,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 이 놈의 넓이조차 얼마겠어? 이것도 넓이가 1입니다. 자, 끝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넓이가 1. 이것도 넓이가 1. 이것도 넓이가 1. 아까는 높이가 1. 좋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연속 확률 변수랑 정규분포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산 확률과
확률 질량 함수의 문제만 지금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